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최근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과 보험사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고 또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보험사의 지급결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은행사들은 이렇게 되면 이 보험사 지급결제가 허용하게 되면 재벌은행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이번에는 이뤄질까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좋은 사람 좋은 보험의 이종태 이사, 프라임에셋 이몽재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변화되는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네, 이종태 이사님, 최근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은행과 보험 간의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밥그릇 싸움이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결제가, 보험사의 지급결제가 허용이 되면 그동안 받았던 수백억 단위의 수수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결제가 허용이 되면 그 급여이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험료 그 수급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수수료가 절약될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이득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은행의 경우는 최근 예대에 맞은 축소로 지금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타격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금융시장의 판도는, 금융시장의 영향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은행의 창구에 가보시면 시청자님들도 보셨겠지만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 판매를 하고 있죠. 이를 방카슈랑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지급결의는 좀 반대 개념으로 보험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보험료 납입은 물론 카드 대금을 결제한다거나 공과금을 납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상 성인이 은행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요. 은행의 고객을 보험사에서 데리고 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파이를 나눠 먹는 형상에서 자기 밥그릇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개설해 놓고 고객이 방문을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에는 설계사라는 영업 조직을 통해서 고객한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설계사를 활용한 영업이 된다면 은행에서 타격은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보험사의 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소비자는 어떤 혜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보험회사의 비용이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편하게 직접 지점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 그 좀 더 높은 은행이랑 이제 힘겨루기를 하게 되면은 보험사의 저축 상품은 분명히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무기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결제가 허용이 되면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져서 좋은 거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저축 상품의 높은 이자를 은행과 보험사가 이자를 갖고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이제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안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팀장님, 2010년에도 한번 무산됐잖아요. 이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이제 지급결제 논의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가장 최근에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2007년, 2008년에도 계속 시도는 됐었는데요. 당연히 은행연합회를 필두로 한 은행권 세력하고 생손보 협회하고 둘이서 서로 로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또 어떻게든 무산을 시키려고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 3월에 은행장 10명 정도가 지금 그 정무위원장하고 미팅을 갖고 보험사 지급결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보험사 사장단도 지급결제 허용의 필요성을 또 표현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사를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전 보험사가 허용이 된다고 해도 전 보험사가 당장 가능할 걸로 예상되진 않고 대형 보험사 정도가 가능할 건데요. 우선 중소형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허용이 되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초기 비용 발생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권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테지만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면 은행의 고객을 보험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대금리라든지 각종 혜택이 발생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실 이게 통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권의 로비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또 어쇼뱅크, 아까 말씀 반가슈랑상 반대 개념 지급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 산업자본이 보험사를 통해서 은행을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이나 금융3법에 대한 위반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고 또 은행사하고 보험사 둘 다 금감원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은행이 조금 더 빡빡한 타이트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또 불거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고 금융업계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안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 통해서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상담받고 싶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알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뵙기 전에 화면을 통해 간략한 내용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2세 남성분으로 교보생명의 CI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15년 1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21만 2,100원입니다. 얼마 전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괜찮은 상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 2015년이면 정말 얼마 전에 가입하셨는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새로 보험료를 시작해서 네. 기존에 보험 가입한 것도 없고 해서 겸사겸사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친구분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셨군요. 네. 네, 이거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잘 네. 가입하신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에 보험이 없었는데 친구분 소개로 또 권유로 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네, 보험 맞습니다. 하나만 가입하신 건가요? 네, 이 보험 이외에 다른 가입한 보험 없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미혼입니다. 아직 미혼이시고요. 혹시 네.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콜센터에서. 네. 그죠, 감정노동자시네요. 네. 네, 쉽지 않은 일 하고 계신데요. 우선 네. 가입한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가입할 때 설명을 좀 받으셨어요? 가입 당시에는 친구가 설명을 해줬는데 네. 워낙 내용이 좀 많고 약간 일반인이 듣기에는 복잡한 내용이라 크게 그냥 친구가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우선 이 네. 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간단히 말하면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나머지 가족들한테, 유가족한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돼서 그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 보험인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CI 특약이라고 해서 만약에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사망 이전에 치료비로 써라 라는 식으로 선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종신보험을 미리 좀 젊을 때,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젊을 때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험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상품의 취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에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중대한 질병일 때 미리 주는 보험이긴 합니다. 근데 이 CI가 중대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대한 질병에 대한 기준이 좀 가혹해서 가입자가 느끼기에는 나는 중대한 질병에 걸렸어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지만 약관상이 그렇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불만이 적지 않은 보험이에요. 근데 친구분한테 가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친구분이 이 보험이 나쁜 걸 알고도 지금 시청자님한테 가입을 권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험 일을 얼마 시작한 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보험 설계사도 신입사원처럼 보험회사에 맨 처음 입사하게 되면 상품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또 말하는 화법이나 여러 가지를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에서 이 상품은 정말 좋은 상품이라는 교육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시청자님한테 가서 가입을 시켰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사실 그렇게 지금 미혼 남성한테 당장 필요한 첫 번째 보험으로는 어울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분께서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라고 친구분을 원망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가입하신 지 한 두세 달 정도가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앞으로 혹시 결혼 계획이 최근에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신가요? 네, 아직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없으시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보험 내용이 지금 21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데 증권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증권 부분에 주계약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혹시 확인 가능하세요? 네, 여기 주계약은 그 가입 금액은 7천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네. 납입 보험료는 13만 6,05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21만 원 중에서 해당 부분 7천만 원에 대한 보장으로 13만 원, 거진 3분의 2 정도를 납입하고 계신 건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사망 보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망 보장이 좀 큰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시면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좀 감액을 하고 CI 부분에서 보장되는 내용보다 조금 더 폭넓은 보장을 가지는 진단비 부분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보험에 질병 입원 의료비나 질병 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나 상해 통원 의료비 같은 1년 갱신형이라고 써져 있는 의료실비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밑에 그 실손 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실비 부분도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분이 첫 시작을 하신 거니까 응원 차원에서 유지를 하시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약간의 조절을 하시고 대신 부족한 부분은 점검을 받고 친구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셔서 다른 상품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친구분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아직 뭐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상품은 유지를 하시되 조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세요. 이 상품 그래서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유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험료 부담되면 조금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 나쁜 상품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면 일부 특약을 좀 삭제하신 후에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0대 남성분으로 총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메리츠와즈의 실비보험과 PCA의 암보험,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와즈 실비보험은 2012년에 가입하신 80세 만기보험으로 월 납입금은 25,700원입니다. PCA 암보험은 2006년에 가입하신 20년 만기보험이시네요. 매달 12,000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라이나생명 치아보험은 2013년에 가입하신 5년 갱신형 상품으로 월 납입금은 25,000원입니다. 종신보험이 없으신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가입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3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추가로 지금 종신보험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추가로 납입하셔도 보험료 부담은 안 되세요? 가급적이면은 적게 내는 게 좋겠죠. 근데 종신보험이 워낙 비싸서. 네네, 그렇죠. 네, 워낙 어떻게 비싸서. 해야 될지.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종태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신보험. 가격이 비싼데. 네, 그 보험료가 좀 높죠, 종신보험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기존에 예. 보험 3개 있으시고 종신보험이 없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무슨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하나 있고 조금 큰 아기가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앞으로 사망 예. 보장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기존에 보험 3가지가 있으신데 PCA 암보험, 암 네. 진단비가 얼마인가요?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요? 네. 일반암 기준인가요? 특정암 기준인가요? 일반암, 특정암 가릴 것 없이 그냥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우. 좋은 거 가입하셨네. 그러면은요, 그 예. 보장 기간이 80세인가요? 아닙니다.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납입도 20년이고 보장도 20년이고 예. 20년 뒤에는 암이 보장이 안 되네요. 예, 맞아요. 메리츠하지 실비보험 보험료 보니까 딱 예. 실비만 넣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 보장인 암보험 하나 있으시고 병원비 네. 나오는 실손보험 하나 있으시고 이제 네. 치아보험 하나 있으시고 예. 혹시 지금 하는 보험료가 한 6만 원 정도 되시는데 예. 그 지금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보험료 네. 부담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10만 원이 안 넘었으면 좋겠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 6, 7만 원 정도만 생각하거든요. 10만 원이 안 넘으셨으면 좋겠다. 예. 이게 보험료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보장이 커지면 좋겠지만 그만큼 네네. 이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보험은 또 단기 상품이 아니고 10년, 20년 길게 보험료를 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사실 보험료 몇만 원 때문에 가게가 힘들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네. 그 몇만 원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네. 뭐 큰아기도 한 명 있다고 하셨는데 보험료 네네. 3, 4만 원 갖고 정말 가게가 무너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진 않는데 예. 3, 4만 원이면 애들 학습지 하나 해줄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는 제대로 설계된 보험이 아닌 거죠. 우선은 종신보험 가입하고자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대신에 지금 보험료를 10만 원 정도까지는 부담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네. 이제 6, 7만 원 정도였으면 더 좋겠다. 네네. 라고 하셨는데 굳이 종신보험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네. 정기보험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기보험은 뭐 어떤 보험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이잖아요. 네. 가입하면 언제고 한 번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사람 언제가 네. 한 번은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보험료를 이제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네. 20년으로 준비하셨으면 20년 뒤에 시청자분이 사망을 하시면 보험회사는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랑 비교했을 때 보험료가 한 3배에서 많게는 6, 7배 정도 저렴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만기에 환급되는 부분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아기가 그러시면- 클 때까지만, 네. 예, 말씀하세요. 아기가 클 때까지만 사망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정확하십니다. 혹시 셋째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 둘째가 네. 0살인가요?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되셨죠? 28개월 됐습니다. 3살입니다. 3살이면 네. 아드님인가요? 따님인가요? 아들이요. 아드님이면 보통 이제 아들들은 딸들보다 공부도 못해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한 넉넉하게 30살 정도. 지금 3살이니까 27년. 짧게 가져가시면은 한 25년 정도. 넉넉하게 가져가실 거면 27년, 30년 정도의 기간을 잡으시고, 네. 지금 본인의 연봉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부채랑 자산 요걸 고려하셔가지고 딱 필요한 보장자산 사망보험금이 한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가입을 하시되 네. 보장기간을 20년, 한 30년 정도, 30년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은요, 네. 실제 10만 원까지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죠? 36입니다. 그러시면 보험료 예. 사망보험금 한 1억 정도 준비하신다고 하셔도 보험료가 한 3만 원, 4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천해주신 그 보험 정기보험이 말씀이십니까? 네, 정기보험을 하시면 그 30년 안쪽으로 보장기간을 잡으시면 사망보험금 1억이 필요하시면 1억을 넣었을 때 한 3, 4만 원 정도. 만약에 보험료를 6, 7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필요하신 이제 사망보험금이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하셔도 이제 보험료 부담은 크게 없죠. 그리고 그리고 더 낫겠네요. 예. 예, 생각하셨던 보험료랑 지금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소멸성으로 정기보험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면 손해예요. 네. 소멸성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 이제 네. 생각하셨던 보험료에서 차액이 생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진단비를 추가하세요. 암 20년이면 좀 짧거든요. 네네. 중간에 뭐 이제 편찮으시면 암보험 가입할 때 뭐 간 부담보, 위 부담보, 대장 부담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 그 신체 부위를 보장 못 받는 조건으로도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건강하시다면 지금 아예 정기보험 짧게 하시고 그 나머지 차액 보험료로 암이랑 뇌질환, 심장질환 세 가지 질병의 진단비도 최소 네. 80세 이상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좋네요. 혹시 뭐 다른 건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예,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넉넉 잡아서 30년 정도 기간을 잡으신 정기보험 소멸성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또 이제 3대 질병의 진단비도 좀 추가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어요? 예, 잘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6세 여자 어린이시네요. 현대해상 구den군 CI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1월에 가입하신 3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4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상품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셨네요. 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알릴 의무, 저희가 이거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다뤄봤었는데요. 이거 위반하셨다고. 네. 불이익 있으실까봐 좀 걱정되시죠? 네네. 그래서 전화했어요. 네, 제가 이몽재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이렇게 알릴 의무 위반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선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 방송 보시고 전화를 주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네. 우선은 시청자님이 이게 뭐 공개된 방송이지만 시청자님의 내용을 제가 보험사에다가 따로 알리거나 이르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저랑 얘기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가입하실 때 그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심장에 뭐 구멍이 있다 그래가지고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아보험이 없어가지고 보험을 알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 보험이 잘 안 된다고 그냥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들었어요. 네. 아마 네, 지금 가입하신 일자를 보면 아마도 태아보험이 아니라 어린이 보험인 것 같고요. 뭐 같은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보험이 없으니까 보험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설계사분께서 그냥 알리지 말고 가입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네, 맞아요. 설계사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네. 엄마 친구인데 그냥 그래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가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그때 혹시 뭐 그냥 얘기 안 하고 가입을 해도 보장은 다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머님 친구분께서?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큰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요. 일단은 뭐 지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고지를 위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가 알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입 기간을 봤을 때는 보험사가 마음대로 해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장에 조그만 구멍이 있다고 심방 중격혈손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가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보통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심장이 커지면서 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많고요. 막히지 않더라도 지금 6살 여자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은 취약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수술 계획이 있다거나 앞으로 치료 예정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병원을 계속 가면서 이젠 이제 뭐 치료해야 된다고 수술 권유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보험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부분이 지난주에 걸려서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신 거예요. 그럼 수술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아마도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면 아마 뭐 심장 초음파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었어요? 병원에서? 가끔 했었어요. 가끔 했었다. 그거는 아마 그럼 청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직은 안 했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수령이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이 부분이 알고 있었다라는 게 아마 병원 기록을 보면 보험사에서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보험금 청구를 그냥 하면 우리 따님께서 병원에 갔을 때 과거 기록을 보고서는 그럼 이거 가입 전에 있었던 질병인데 난 이거 돈 못 주겠어라고 보험사가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그 부분도 그렇고 그걸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때 당시 가입이 좀 어려웠을 건데 아마 그 엄마 친구분께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시려고 하신 건 아닌가. 일단은 얘기를 하면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 그냥 일단 미루어 짐작을 해보고요. 네. 지금은 뭐 고지를 안 한 점은 잘못이 맞습니다. 잘못하신 게 맞고 혹시나 해서 뭐 지금 한번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있나 찾는 건데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요. 이 보험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술 권유를 받으셨는데요. 보험금을 타든 안 타든 보험 가입을 안 했다고 해도 수술은 받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치료를 해야죠. 그죠? 수술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수술이면 심방 중격혈손 수술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를 하고 일주일 정도 내외로 입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청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청구를 하기 전에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청구를 하고요. 지급이 되면 참 좋은 거고 지급이 안 되면 좀 아쉽지만 해지를 하고 새로운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가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보험을 어떻게든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청구를 하시되 그 전에 다른 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청구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한 상황에서 이 보험금이 안 나와도 해당 질환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가서 유지를 할지 다시 뭐 추가적인 보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지를 할지 해지를 할지는 그 상황 가서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고지를 안 하신 거 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분께서 제대로 된 설명 못 드린 거 잘못된 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다 보다는 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찾아야 되고요. 보험 가입 가능성 여부를 애기 치료, 보험보다는 건강이 먼저니까 치료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뭐 병실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못 받나요? 그냥 이게 수술비 말고 일반 그냥 의료 지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의료실비도 나오고 아마 현대사의 상품이라면
네. 선천 이상이라면 선천 이상 수술비라든지 뭐 입원 일당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심장 관련해서 수술비라든지 여러 가지 특약을 또 추가로 받으실 수는 있었을 상황인데 네. 그 부분도 다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을 유지하고 네. 이 수술 비용을 못 받더라도 그 이후에 또 뭐 검진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질병에 의해서. 네. 그거에 대한 뭐 진료비 이런 것도 어렵나요? 이 관련된 거는 다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설계사 규칙을 나중에 주장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좀 짧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요. 좀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타깝지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좀 해결이 됐어요.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드려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님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0대 남성분으로 동양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5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진단비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험비가 50만 원이에요.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예. 부담은 안 되세요? 아니, 그 부담이란 것보다, 따로, 네. 이렇게 저축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고, 네네. 혹시나 저도 이제 가장이니까, 네.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정이라도 좀 살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네, 가장이시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하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사님, 지금 진단비를 추가하고 싶으시다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진단비를 추가하시면 되죠. 보험료 부담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 기존에 그 40세 남자분이시고 보험료가 50만 원 정도다라고 하시면은 한 20년 납입이라고 가정할 때 사망보험금이 3억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3억 정도 되시면은 여보세요? 예. 예. 전화가 좀 끊겼었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잠깐 딴 데로 자리를 옮기신 건가요? 딴 데 자리 한번 오겠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해드릴게요. 예. 50만 원 정도 보험료면 20년 납입이신가요, 혹시? 예, 20년 납입이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한 3억 정도 되시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사망보험금 말고 나머지 특약들도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사망보험금만 딱 준비를 하신 건가요? 그냥 그게 성격이 네. 약간 나중에 연금 지원 쓸 수 있는 그런 거 되기 때문에 특약을 별로 안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시면 지금 보험료 부담은 없으신 상황인 거고. 예, 그 정도는. 그럼 지금 기존 보험을 유지하시면서 추가로 진단비를 보장받고자 하시는 건데, 그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도 괜찮으신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너무 막연해가지고 어떻게 네. 진단비를 일단 종신보험 준비하신 거 아주 잘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저축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간만 확보가 되면 한 20년 이상 꾸준히 잘 보험료 납입하시고 유지를 잘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종신보험이 나중에 연금 전환이나 아니면은 해지를 하셔갖고 목돈을 일시에 수령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자금 운용을 하시든가 여러모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일단은 보험료 부담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요거 놔두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최근에 병원 가시거나 아니면은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게 가장 생각되는 게 이게 건강하니까 1년에 진짜 병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어떨 때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게
너무 막연해서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막 겁을 주고 맨날 광고 같은 게 막 쏟아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암보험이다, 뭐 진단비 보험이다 맨날 쏟아 나오니까 뭐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전문가한테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제 플랜을 받아서 그게 또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보험료 50만 원 정도고 이제 사망보험금 3억 정도면 소득이 이제 조금 높으신 편이거든요. 예. 그러면 진단비를 준비를 하실 때도 조금 이제 크기를 키워서, 왜냐하면 이 진단비는 병원 치료비로도 좀 보태시겠지만 사실은 가장이시라면 이제 암이나 이렇게 뭐 중풍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경우 큰 병 걸리시면 당분간 일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보험료 보니까 뭐 임원이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잠깐이라도 부재 중이실 때는 이제 소득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치료도 물론이거니와 어느 정도 이제 당장의 생활비나 이제 뭐 가계비용 걱정 안 하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시도록 욕심을 좀 내자면 1년 연봉 정도, 그러니까 사업차 쓰시는 지출이나 이런 부분 공제하시고요. 예를 들면 뭐 집에 들여다주는 생활비 정도, 1년치 이제 생활비 정도의 크기를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진단비를 그 크기에 맞추세요. 그러면은 1년 정도 이제 소득이 진단비로 해결이 되니까 이 시청자분께서는 치료에 전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면서 병원비, 뭐 자잘한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시겠지만 일단 의료실비 보험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자잘한 거 말고 큰 병 입원하시면은 보통 한 5천만 원 한도에서 병원비의 80%, 90%, 200만 원 초과하면 100%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의료실비 큰 병 걸렸을 때 입원했을 때 드는 뭐 보통 집에서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입원을 하시고 입원해서 수술 받고 하실 텐데 그 비용은 거의 한 8, 90%는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진단금으로 받으시는 거는 오롯이 이제 소득 상실을 이제 상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진단비를 연봉 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되 같이 의료실비도 껴서 준비를 하시면 이제 보험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앞으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다른 거는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뭐 일단 오늘은 이거 얘기 듣고 제가 또 딴 일을 해야 돼서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변액종신인가요? 아니면 변액이란 말이 안 붙어있는 그냥 종신인가요? 변액종신의 변액.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라도 이 변액 관련해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운영보고서가 이제 우편이나 이메일로 날라올 텐데, 그거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다음에 또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 그 변액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진단비 추가하실 때 연봉 금액 정도를 추가해 주시고요. 또 의료 실비 정도로 보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좀 도움 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도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현명하게 보험 재테크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가 그 사례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함께 보실 분은요, 55세 남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55세 남성분은 동부화재의 100세 청춘에 가입하셨습니다. 2013년 1월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00세이고 납입기간은 25년이었는데요. 매달 75,00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남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나요? 네, 이분은 지난 방송, 월요일날 방송하셨던, 방송에 있었던 55세 남성분으로 화물차 운전을 하고 계셨고,
아드님께서 저희랑 전화 상담을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물차 운전을 하는데 화물차 운전 그 직업 특성을 생각하지 않은 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장 부분에 대한 부족을 느끼셔서 아드님께서 의뢰를 하셨고 또 아버님과 따로 또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 시청자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보험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 우선은 그 기존 보험은 유지를 하는데요. 유지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해서 보장 부분을 추가를 하면서 기존 보험의 내용에서 좀 줄일 수 있는 적립보험료 부분을 줄여서 보험료는 줄이고 또 직업 특성상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H사에다가 그리고 진단비 관련해서는 M사에 또 아버님께서 또 편부 가정이었습니다. 아드님 딱 한 분만 계시고 딱 두 분만 계신 가정이었는데 아드님이 아직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드님을 위해서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D사에 종신보험을 하나 작게 추가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사례의 경우에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그 보장 내용의 변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면서 보험료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진단비 부분의 추가, 영업용 관련해서 운전자 부분의 특약 추가, 그리고 직업 관련해서 상해 부분에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추가를 하고 또 전체적인 사망 보장이 가능한 종신보험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동부화재 의료 시비를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질병 사망이 5천만 원, 재해 사망이 2천만 원, 재해 장애 부분이 2천만 원, 교통재해 사망도 2천만 원, 그리고 여기 의료 시비 부분으로 상해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통원 의료비 3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을 7만 5천 원에 가입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이 보험은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적립보험료 부분을 줄여서 보험료를 2만 원가량 줄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H사의 운전자 보험으로 해서 재해 사망이 1억 원, 재해 장애가 1억 원, 교통재해 사망이 1억 원, 그리고 M사에 진단비를 추가하면서 기본 계약으로 재해 사망 5천만 원, 재해 장애가 1억 5천만 원, 그리고 교통재해 사망이 5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 장애가 되었던 일반 사망이 되었던 상해 사망이 되었던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 시에 지급되는 종신보험으로 3천만 원을 추가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진단비 부분으로 해서는 M사에 암보장으로 1,000만 원, 암수술과 항암 약물 치료비에 200만 원, 뇌졸중 부분에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부분에 1,000만 원 해서 다행히 아버님께서 담배도 안 태우시고 술도 안 드셔서 건강에는 좀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작게나마 준비를 했고요. 운전자 특약에서는 영업용 교통사고 처리비가 3천만 원, 그리고 벌금이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 원. 거기에 자가용 운전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 이 수입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정지되면 1일당 2만 원, 취소가 되면 200만 원 지급되는 부분의 특약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시청자님이 이제 리모델링 성공 사례에 나오니까 저도 참 기쁜데요. 이번 리모델링은 이제 시청자님의 직업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들도요, 현명한 보험 리모델링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례자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창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0755님이십니다. 위암 수술 후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이사님,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위암 수술 받으셔도 다른 암도 마찬가지고
수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만 2년이 경과되시면 일단 보험 가입을 시도하실 수 있고요. 물론 그 치료 기간, 치료 방법, 치료 후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갈리겠지만 일단은 그 보험사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크게 지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갔고 이제 항암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정기적인 검사만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이제 보험 가입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유전력이냐 가족력이냐 좀 문제가 좀 말들이 좀 많은데 일단은 뭐 그 가족분들 중에 위암 병력이 있으시면 뭐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뭐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흡사할 겁니다. 그리고 유전력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는 없고 특정 암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게 가족분들 이제 기존의 암보험이나 보험들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신 다음에 이제 검진을 통해서 이제 조기 발견해서 완치와 이제 뭐 예후를 좋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 위암 수술을 하셨는데 보험료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까요? 그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할증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암 병력이 없으셨던 분들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를 보장 안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보험사용으로 부담보 설정을 하시면 오히려 할증 없이 진행도 일부 가능합니다. 네, 보험료는 조금 오르실 수 있지만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자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4314님이십니다. 실비와 생명보험 추가하고 싶은데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팀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실비랑 생명보험을 추가하신다고 하신 걸 보면 예전에 다른 보험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비하고 생명보험을 추가하고 싶은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종신보험이고요. 우선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보험 가입을 추가를 하던 아니면 신규 맨 처음 최초로 가입을 하던 나한테 필요한 보장이 무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 같은 그 문자를 주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점검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종신보험을 연두에 두시고 계시다면 사망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장이시거나 주변에 어떤 일이 뭐 주변에 가까운 친척분이나 아는 분이나 지인분께서 어떠한 치료가 있었다거나 또는 뭐 다른 기타 경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게 되는 거 대부분이거든요. 종신보험은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망을 하면 지급이 되는 거고 또 이 좋은 보험이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료도 적지 않거든요. 기존 보험에다 추가를 하면 보험료에 추가가 되는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보험을 점검하고 나한테 필요한 정도만 종신보험도 좋고 종신보험에 정기특약을 넣어도 좋으니까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꼭 넣으시되요. 꼭 생명보험, 실비보험 구분하지 마시고 실비도 특약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모두 다 구성이 가능하고 사망보장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 더 좋은 점이 많고요. 혹시나 진단비나 다른 보장성 부분이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망보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해사망이나 질병사망이나 나눠져 있는 경우가 손해보험이고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하니까 사망보장 따로 그리고 또 보장성이나 실비특약도 따로 하시는 방법 혹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보험에 묶는 방법 어느 게 나은지는 지금 문자 내용만 가지고는 말씀드리긴 조금 한계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연락을 드리던지 해서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이 있으시다면 사망보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 고민 있으시다 혹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